안녕하세요. 주식농부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인컴의 박영옥 대표입니다. 저는 37년 동안 자본시장과 함께 해왔습니다. 현대투자연구소를 시작으로 해서 대신증권, 교보증권, 국제투자자문을 거치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하고 2001년도 9.11 테러 때 제가 자립을 해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오다 2010년도까지 큰 수익을 냈고 우리 사회가 준 혜택이 뭔가 임무를 이렇게 부여했다, 소명을 부여했다라는 생각에 제가 2010년도부터 주식 농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식 농부 투자 사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나추동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봄에 씨를 뿌리고 그렇다고 해서 겨울에 놀지 않겠습니까? 겨울에 좋은 씨앗을 잘 보관했다가 봄에 이제 적절한 시기에 씨를 뿌리고 또 씨 뿌려 놓고 놀면 안 되잖아요. 여름에 이제 나가서 피 뽑고 이렇게 꽃이 피고 가을 되면은 열매가 이제 이렇게 맺고 이러고 그러면은 이제 적절한 시기에 이제 수확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주식 투자에도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업을 선정할 때 제가 바로 누구한테 얘기 듣고 나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투자하려고 그러면은 3, 4년 정도 그 기업을 연구하고 내가 이제 투자할 때가 됐다 싶을 때 투자를 하고 투자해 놓고 또 그 기업을 계속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소통을 통해서 동행하면서 그 과정을 봐야만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투자해 놓고 기업과 소통을 하다 보면은 기업을 속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외부에 여러 가지 변수가 오더라도 기업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기니까 오히려 떨어지면은 더 이렇게 사는. 근데 우리가 그 기업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지금과 같이 복합적인 위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곧 전쟁 날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상태가 지속 유지될 것 같아? 이 경제방송이나 이런 쪽을 보고 이러면은 아침 저녁으로 미국 시장이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고용률이 어떻고 유가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일반인들이 예측을 못하고 또 이게 얼마나 우리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알 수가 없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태평양을 건너갈 때 이렇게 그 항공모함에 이렇게 선적이 돼 있다고 하면은 웬만한 기상학과가 오더라도 목적지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을 찾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터전인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애족하는 행위요. 또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이렇게 실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있는 자본가들이 국장을 버리고 이 해외에만 투자한다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본이 축적되어 있지 않는 중서민들은 이런 기업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기업의 종업원으로 아니면은 기업의 이해 관계자로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 토대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라도 이렇게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한국 주식은 싼 가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 노다지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언젠가 재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아쉽게도 이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K컬처로 대변되는 많은 부분을 부러워하면서 배우려고 하는데 정말 한국의 그 거버넌스, K주식 이런 부분은 코리아 그 디스카운트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외면해서 고쳐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이러한 어떤 그 환경을 개선하게 되면은 더불어서 잘 살 수 있고 가계 기업이 함께 부자 돼야 우리 국가도 크게 융성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과 신념하에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정말 간단합니다. 약간의 수수료와 거래세만 내면은 내가 감히 꿈도 꾸지 못하는 기업의 주인으로서 그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사업 모델,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되겠고 좋은 경영진이 있는 기업들. 제가 좋은 경영진의 어떤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세 가지를 봅니다. 기업가 정신이 우선 충만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열린 경영을 해야 됩니다. 이청득심이라고 남의 얘기를 듣고 귀를 기울이면서 경영을 해나가고 또 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았기 때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적어도 3% 정도 아니면 5% 정도의 그 배당을 줄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경영을 하는 그 회사를 찾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그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주식 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책을 통해서 투자 10계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해줘야 돈을 벌지, 남들이 다 함께 좋다고 할 때 투자하게 되면은 기분만 좋지 사실 내 구자에 이렇게 돈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투자한 기업은 내 회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길게 바라보면은 그 기업의 성장 주기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성장 발전시키기를 원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삶을 보다 편안하고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이 기업인들과 기업 관계자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자들은 약간의 수수료 거래세만 내면 3, 4년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수익이 나면 또 다른 기업을 찾아서 투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은 대부분 다 뭐 시기심, 질투심, 조급함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든지 자기하고 연관되는 그런 사업들 중에 연관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관된 기업 중에서 오래 관찰하다 보면은 누구보다도 그 회사의 어떤 그 미래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 세네 개를 찾아서 평생 동행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기업과 함께 하면은 정말 누구나 다 이렇게 부자로 살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결국 사고 팔아야 돈을 벌지만 결국은 사고 팔고 매일 해서는 먹고는 살지만 이 큰 부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 3, 4년의 미래를 보고 길게 투자해서 이 기업의 성과를 공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되고 또 이 내가 장기 투자 뭐 평생 하라는 게 아니라 기업의 성장 주기에 이렇게 투자를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는 농사다. 농사 짓듯이 정말 좋은 기업을 골랐으면은 이 투자라는 게 뭐 투자해놓고 스마트폰 볼 게 아니라 매일 기업 찾아가서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또 도울 일 있으면 도와주는 게 요즘은 이제 고객이 되고 고객이 주주가 되는 이런 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농심의 주주면은 그냥 안 먹던 라면을 일주일에 2번씩 먹고 그냥 라면 사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해주고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 회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산업화 이후에 이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시장을 활용하고 이용한 민족이나 국가들이 세상을 지배해왔습니다. 과거에 네덜란드가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지금의 미국의 주주 자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행스럽게도 정말 세계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주식시장, 증권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 소수 지배주주들과 외국인들에게 거의 예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이 좋아져도 투자가 되어 있지 않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런 불명예, 그거에 대한 큰 원인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투자를 해도 내 돈의 가치가 제대로 이렇게 보장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투자를 해도 주주 환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주 환원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왜 주주 환원율이 낮으냐? 우리나라의 어떤 이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총수가 있는 실수의 그룹군 보면은 3.5% 지분 가지고 이 58%로 순환 출자해서 96.5% 가진 일반 주주의 돈으로 이 기업을 경영을 하면서 얻는 수익들이 훨씬 많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대주주나 지배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배당보다는 이제 월급이나 사개복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익을 이제 누리지 않습니까? 저는 투자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런 현상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가 많아봐야 한 5, 600만 정도가 됐었고 지금은 뭐 이렇게 1,400만 명이 이제 넘는 전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개미들은 아주 현명하죠. 대한민국에 투자를 해봐야 내가 투자한 돈이 보장이 안 되니까
당연히 국장을 버리고 뭐 미국장에 가는 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 말릴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장기 투자 문화가 정착이 지금 안 돼 있어서 뭐 길게 투자하면은 기업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기업의 가치를 대변하는 주가는 오히려 이렇게 대주주나 지배주주의 어떤 그 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오르지 못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국장을 외면하고 지금 이제 미장으로 이렇게 가는 상황을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그 밸류업 정책과 더불어서 산업자본을 쥐고 있는 금융자본, 뭐 KB금융이 됐든 신한지주가 됐든 하나금융지주가 됐든 이제 최근에 우리금융지주까지도 외국인 지분이 7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KB금융을 우리 국민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지주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 대부분의 그 글로벌 기업들, 세계 시장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한 그런 기업들의 대부분의 지분은 외국인 지분이 적어도 30%에서 50% 이상 외국인 지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IMF 때 아니면은 어려울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종업원으로 아니면 이해관계자로 노력 봉사를 해주고 또 더 나가서 또 이렇게 투자를 해줬는데 그 기업의 성과를 지금 이렇게 받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제 얘기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자본시장과 주식 투자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국내만 투자하다가 해외에 특히 미국 시장에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어떤 문제점, 자본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깨우치게 됐고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고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학계에서도 아니면 정치계에서도 아니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그 세계를 지배하고 이끌고 있는 미국의 주주 자본주의도 1929년 대공황 이후에 1950년도에 그 재벌이 해체되면서 오늘의 어떤 그 주주민주주의가 성립됐듯이 대한민국도 지금 그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종합소득세, 뭐 주식, 채권, 파생상품, 이익 나눈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세금을 이제 걷자라는 이제 얘기들이 지금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모든 국민들이 지금 거의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어떤 투자 환경에서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은 야 정말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서학개미 또 헬조선 대한민국이 배드타운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는데 만약 금투세까지 도입되면은 누가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하겠는가?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게 금투세가 부자 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완전히 잘못된 인식이고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본시장에 4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이 부자들은 정말 세금을 많이 부담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정말 희망이 있고 건강하고 활력이 있는 사회로 변하려고 하면은 정말 이 기업인이 존경받고 부자가 존경받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우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렇게 잘 굴러가게끔 하기 위해서 내는 게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논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세금 내는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해봤느냐. 금투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이렇게 가지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신뢰 지수가 땅에 떨어졌다. 내가 낸 돈이 제대로 쓰여지느냐. 그에 대한 불신이 많으니까 우리 사회에 좀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을 좀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런 불명예를 안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많은 사람들이 뭐 국장에 투자해봐야 내 돈이 보호가 안 되니까 보호가 되는 미국 장이나 뭐 일본 장이 됐든 또 더 나아가서 뭐 베트남이 됐든 인도가 됐든 이런 시장으로 지금 빠져나가는데 이것은 수익률만의 문제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왜 부자 감세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하는 대상은 기업입니다.
우리는 부존 자원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중서민들은 삶의 터전입니다. 이런 기업의 종업원으로 아니면 이해관계자로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는데 그런 환경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본이 축적된 기업인들이나 이 부자들은 금투세가 도입이 돼도 별 피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우리 중서민들의 삶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고 소액 투자자들의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있습니다. 8월 15일 날 민주당 당사에서 저녁에 혈서까지 쓰면서 금투세 폐지라는 얘기를 정말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는 이면을 저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중서민들이 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부를 누릴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 희망의 사다리를 차일까 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1%의 부자 감세가 아니라 진정으로 중서민을 이해한다고 하면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국민들이 참여해서 이 투자해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투자 환경, 문화를 만드는 게 저는 우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미국처럼 아니면 선진국의 시장처럼 내가 투자한 돈이 제대로 보장받고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이 보호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게 되면은 큰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투세를 이렇게 반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세원이 이제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뭐 부동산 종합소득세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왜 생겼냐면은 애초에 우리나라의 타워팰리스나 이런 쪽만 얘기하더라도 처음에 분양이 될 때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런 자산들이 크게 오르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고 나니까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 종합세가 만들어졌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부추기는 양상을 일으켜 왔는데 금투세만큼은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세원이 노출이 되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하향 평준화 사회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제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자들은 충분히 이제 세금을 내고 있다. 뭐 이렇게 사업소득이 됐든 아니면은 근로소득이 됐든 뭐 종합소득을 통해 가지고 누진적으로 이렇게 다 내고 있고 뭐 심지어는 양도 차익까지도 그거 다 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일반 서민들이 그나마 주식시장을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자본을 좀 이렇게 축적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까지 세금을 이렇게 매긴다고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5천만 원을 1억으로 이렇게 한도를 이렇게 상향을 한다 이런 보완을 해서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지금 소액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한편의 정의정 대표 저도 그분의 말에 동감을 하지만 지금 많은 나라들이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거래세를 올리고 금투세를 폐지해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금투세가 왜 부자 감세가 아니냐. 소액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은 부자들은 이 사모펀드를 통해서 세금을 더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한편에서 정의정 대표는 이거는 오히려 부자 감세가 아니라 일반 소액 투자가들만이 세우는 이 독박 과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부자 감세가 아니고 정말 중서민의 희망의 사다리로서 역할을 우리 증권시장이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 보호제도 투자하는 사람들의 자산이 이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은 누가 지금 우리 국장에 투자를 하겠어요? 전부 다 해외 투자를 하지.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7, 80%의 중서민들은 자본이 축적이 안 돼 있잖아요. 기업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기업의 어떤 투자 환경이나 문화가 어려워지면은 우리 중서민들의 삶이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도
큰 틀에서 정부가 하는 정책에 이렇게 호응을 해서 빨리 결정을 내줘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작년에 12월 26일 날 주식 투자 대주 조건 한도를 정부에서 50억까지 늘렸습니다. 사실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30억까지만 늘려도 좋은데 통 크게 50억까지 늘렸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것을 미리 좀 했다고 하면은 작년 연말에 많은 투자자들이 정말 그 주식 시장을 떠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크게 손해가 안 봤을 텐데 12월 26일 날 하는 바람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빠져가지고 일반 투자가들이 크게 손실을 본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고 이 기업이 수출을 통해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기업들의 어떤 투자 환경을 이렇게 개선하지 않으면 누가 투자를 해주겠습니까? 사실은 투자의 어떤 그 이점을 많이 제공을 해도 투자 활동 말동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 금투세를 시행하고 이러면은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국민들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려서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어떤 그 복지 정책이고 경제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는 일부 선진국에서는 금투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금투세가 있는 곳은 투자자 보호 제도가 있으면서 그 기업의 어떤 성과가 이렇게 공유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 환경, 문화가 정착이 된 선진국들은 금투세가 있어도 우리도 우리나라 시장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주면 왜 세금 못 내겠느냐.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투자에도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나 문화가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미국의 일론 머스크나 그 페이스북의 그 마크 저커버그 이런 분들이 한국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왜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하겠어요? 자기 회사에 많이 투자를 해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테슬라, 그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이런 쪽에 보면은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투자자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를 존경하고 우대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업자 내지는 동반자인데도 불구하고 동업자 동반자는 아니더라도 이제 같이 함께하는 협력자라는 생각,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대회만 해준다고 하면은 회사가 어려울 때 정말 믿고 이렇게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한국의 주식 시장은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제가 배운 상식으로는 미국 주식보다도 한국 주식이 싼 가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보물인데 노다진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발로 차버리고 이런 하는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어떤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그 약간의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2014년부터 시작된 그런 이 디스카운트 해소 요인들이 다 해소가 돼가지고 지금은 일본이 3, 4년 동안 크게 성장하고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요인에는 일본의 어떤 기업의 어떤 밸류업 정책이 이렇게 작용을 했었고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에서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국 시장은 일본 시장에 비해서 일본은 총리와 거래소 이사장이 정말 이렇게 나와가지고 강압적으로 2027년도까지 PBR 1배 미만은 상장 폐지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이 당근과 채찍을 함께 이렇게 적용하면서 또 일본의 어떤 체면 문화가 그 일본의 어떤 그 밸류업 정책을 성공시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은 아주 슬기로운 민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 자본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 기업의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이런 문제점들을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면 고칠 수 있다. 대한민국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이냐? 저는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대주주한테도 적용을 좀 해야 된다.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지분 구조를 보면은 많아봐야 대주주나 지배주들이 20, 30%, 7, 80%가 일반 주주지 않습니까? 그럼 대주주도 피라미드 형태로 관계사를 통해서 월급이나 상여금으로 가져가는지 말고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하게 되면은 7, 80%의 투자자들이 이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 최근에 이제 요즘 뉴스가 반기 보고서 나오고 이러면서 대주주, 지배주주들의 월급, 상여금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 서민들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분들이 많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배 아파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다. 주주 환원율이라고 하는 것은 배당과 자선 매입 소각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대신 자사주를 정말 대량으로 매입해서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92, 3%가 주주 환원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28%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 환경 문화를 만드는 게 가장 큰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잘한 게 저는 하나. 작년 연말에 대주주권 한도를 정말 50억으로 가감하게 올린 것이 저는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2013년도까지는 대주주권이 1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자본가들이 투자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2013, 15년도까지는 크게 성장 성공을 하다가 2013년도부터 50억으로, 25억으로, 15억으로, 10억으로 이렇게 줄어들다가 이제 작년에 그것도 가족합산이 아니라 개인 50억으로 이렇게 확대가 돼서 투자 수요측은 얼마든지 확대 문을 열어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그동안에 10여 년 동안 이렇게 놓고 보면은 매년 20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 박스권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인이 매년 연말만 되면은 있는 사람들이 그 대주주 요건 세금을 절세하려고 주식을 이렇게 연말에 처분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때는 정말 투자 수요가 급격히 일어나서 3,300포인트까지 올라갔지만 지금은 이런 어떤 투자 요건 한도가 굉장히 많이 넓혀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투자의 그 이점만 있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가 돼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환경이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 종합소득세, 금투세는 자본시장이 성숙하기 전엔 이거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빨리 우리 정치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해외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게끔 빨리 잡아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각자 도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뭐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아니면 뭐 인도가 됐든 아니면 신흥 개발 국가들도 자본과 기업, 사람을 이렇게 유치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내쫓는 형국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금투세는 이 여야가 정말 통 크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5,000포인트 가고 10,000포인트 가고 이러면은 기업도 살고 우리 경제도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하자고 국회의원 뽑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빨리 의사결정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저평가된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상속 증여세를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제 자본에 근거한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자본소득에 대해서 저는 사업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소득에 대해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기업인들을 만나보면은 상속세를 내리고 차라리 법인세를 올려라. 상속 증여세를 좀 이렇게 낮추더라도. 그 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만 좀 확대하면은 배당 많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에 누누이 얘기해왔던 게 상장사 시가평가 제도. 우리는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상장사 시가평가 제도를 순자산 가치나 공정 가치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가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 뭐냐? 좋은 기업에 길게 투자를 해놨는데 이게 돈 될 만하면 지배주주가 자금 조달을 한다는 명목으로 아니면 회사를 더 키운다는 명목으로 물적 분할이든 인적 분할을 해서 자회사와 지주회사를 동시에 상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 가치나 주주 가치를 크게 훼손한 행위가 그냥 밥 먹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장사 시가평가 제도를 순자산 가치나 공정 가치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PBR 1배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돈통에 비교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100만 원짜리 돈통이 있습니다. 이런 돈통에 매년 10만 원씩 돈이 들어온다. 이런 어떤 돈통의 거래가 미국에서는 450만 원의 거래가 됩니다. 우리 옆 나라, 우리보다 적은 나라입니다. 대만에서는 250만 원의 거래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00만 원도 아니고 90만 원의 거래가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기업에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장사 시가평가 제도를 순자산 가치나 공정 가치로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모든 조건들이 그냥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상장사 시가평가 제도를 순자산 가치로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만약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혹자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3천억인 회사가 순자산 가치는 1조가 넘는데 오너나 지배주주 경영진이 6호가 될 시 세금을 내려고 하면 5천억 이상 내야 되는데 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어찌됐든 주가는 이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가 일치될 수 있도록 경영진이나 지배주주들이 노력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경영진이나 지배주주들이 다양한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통해서 기업 가치나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자본거래, 기업의 어떤 그 분할이나 합병, 상장 폐지 시, 또 상속 증여 시 시가로 하기 때문에 지배주주들이, 경영진들이 회사의 가치를 훼손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이러면은 오히려 그들에게 더 이득이 돌아오는 세상이 우리 자본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왜 우리 똑똑한 우리 정치인들 아니면 고위공무원들 아니면 뭐 학계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안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업의 어떤 분할 시, 뭐 물적 분할이 됐든 인적 분할이 됐든 아니면은 합병할 시 아니면 또 상장 폐지를 할 때 적어도 순자산 가치나 공정 가치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들이 자연히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지수 5,000만 포인트 그냥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의 수탁자 의무를 부과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법 382조 사망에 대해서 개정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법 382조 사망을 보면은 이사는 정관과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신의 성실 업무를 충실 업무를 다해야 된다. 저는 그게 해석의 문제라고 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할 당시에 대법원에서 대법관이라는 사람들이 그 자본시장의 이해와 주식회사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판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주식회사는 주인은 주주입니다. 주주들이 이사를 선임하고 기업 경영 잘해서 성과 내가지고 우리한테 잘해달라 라고 해서 이사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게끔 만들어놨는데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지배주주나 대주주들이 이 이사의 목숨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액주주들이 정말 회사를 사랑하고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투자를 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의 그 방해꾼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10대 지금 경제 강국을 이룬 것도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어려울 때 우리 기업을 밀어주고 응원하면서 함께 해왔기 때문에 오늘이 있었던 거거든요. 투자자들의 덕분 때문에 총수가 있는 70대 그룹군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만큼 살이 쪘으면 이제는 국민들과 또 투자자 주주들과 함께 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본에 근거한 자유시장 경제체제입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자본시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2,800만의 그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그 기업에 투자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본시장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우리 사회 규범, 자본시장을 해치하는 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결권은 이렇게 제한하는 법이나 제도, 문화가 만들어지면 야 적어도 야 내가 잘못하다가 회사를 뺏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이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건전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그 교육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 최고잖아요. 그런데 금융 문맹률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자본시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 문맹률을 없애려고 하면은 초중고등학교에 금융투자경제교육을 의무교육화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시에 포함시키더라도 이 금융투자경제교육을 초중고등학교에부터 가르쳐야 된다. 어차피 우리 그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지금과 같은 자본에 근거한 자유시장경제체에서 살아갈 텐데 이 부분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결국은 공부도 뭐 잘 살려고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본시장의 어떤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초중고등학교에 시켰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제가 그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가장 큰 모티브,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일가일사 운동, 한 가족 한 기업 받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상머리 경제 교육을 통해서 우리 그 자라난 청소년들이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을 읽을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는 이렇게 정말 보답받고 건강하고 희망찬 활력 있는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항들이 있더라도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함께 고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고쳐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진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그동안 권유하면서 저의 어떤 철학과 저의 경험을 우리 국민들, 투자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권유해왔는데 기업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투자한 기업의 주가는 대주주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이런 상황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의 주식 투자 인구가 정말 5, 600만에서 지금은 1,400만 거의 전 국민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의 어떤 잘못된 기업 문화, 자본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많이 알게 됐습니다. 우리 알면은 고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고쳐지면 진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국민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어려울 때마다 투자자들을, 주주들을 동업자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라 인정만 해준다면은 투자자들은 얼마든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긋지긋한 이런 불명예를 빨리 던져버리고 진짜 프리미엄 시장으로 이렇게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저는 해외 주식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고 이런 환경이 바뀌어지면 큰 수익을 내지 않을까. 저도 2015년도까지 크게 수익을 내다가 15년도 이후부터 제 투자 자산이 크게 불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10년이 흘렀습니다. 이 고금리 상태와 고인플레이션 상태는 지속이 될 것이고 이런 과정에 이 소외된 재무구조가 우량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튼튼해서 기업의 성과를 꾸준히 내면서 성장해 나가는 기업들을 이렇게 찾아서 투자해 놓으면 그런 기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수급 측면에서 대부분의 우리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또 KB금융 포함해가지고 금융지주사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은 외국인들 지분들과 이제 대주 지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장에 의해서 크게 출렁일 수가 있습니다. 미국장이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도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 주변 시장들은 많이 올라가지고 그쪽이 조정을 받더라도 대한민국 시장은 일시적으로 커플링이 되겠지만은 아마 디커플링이 되면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미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한국장에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2, 3년 동안 훨씬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